소개 및 학습 내용.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대, 80대가 되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 행복, 자유로운 움직임 등에 대한 생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좋은 습관을 쌓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3가지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맞는 주거 환경 준비.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집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젊을 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불편해지고 때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적합한 환경은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협이 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 감각이나 운동 능력 등이 견학이 되어 작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산 사고는 노인들이 겪는 가장 흔한 부상 중 하나이며 한 번의 낙산은 긴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집안을 점검해 보세요. 특히 화장실은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이므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손잡이를 추가하는 등 안전을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어릴 때부터 쌓아가기. 환경이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쌓아온 건강한 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삶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한다는 생각은 잘하지 않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요가, 스트레칭 등은 노년기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칼슘, 비타민 D,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 맺기.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일과 가족 외의 다른 관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결국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대화나 만남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지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노년기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기가 되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욕실,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욕실은 미끄러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거나 비누 거품이 남아있는 경우, 특히 노년층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실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는 들염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어 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몸을 지탱하면서 더 안전하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동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러므로 계단이 많은 주택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나 단층주택이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집을 선택할 때 출입구가 넓고 잔해물이 적은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이는 겨울철에 미끄러질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문이나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은 손잡이를 설치하면 일상적인 동작에서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안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턱을 없애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거실과 실내 공간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 어두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밝고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나이에 대비해 복도나 침실 주변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를 높이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방에서는 서 있는 시간이 길어져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조리대를 적절한 높이로 조정하거나 앉아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조리도구 대신 가벼운 주방용품을 사용하면 관절을 가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수납 공간은 너무 높거나 낮은 곳보다는 손이 쉽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 가족, 안정된 생활 등을 떠올리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야말로 행복의 근본적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되며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은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법. 많은 분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짐을 하면서도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내일부터 해야지 하며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가 되면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며 스스로 생활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를 즐기며 매일을 보람차게 보내는 반면 다른 분들은 몸이 약해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치 않더라도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거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75세에서 85세 사이에 건강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해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밥을 차려 먹고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상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본 많은 노년 의사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답이 아니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겁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쉬운 방법들.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노후에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다리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며 이는 노년 뒤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을 꾸준히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함께 섭취하세요. 기름지고 짠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불면증에 걸리기 쉬운 데다가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진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정한 시간을 수면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은퇴 후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년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감이 생기기 쉽고 이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작은 소통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죠. 건강이 좋다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도 떠날 수 있으며 집안일도 내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건강을 잃게 된다면 결국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가족에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들이나 가족들도 각자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의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절대 편하지 않다는 점은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금이라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다면 인생의 후반전도 더욱 즐겁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듯 건강을 지키는 노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점차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더 크고 후반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원만한 질과 스킬을 가진 인생을 살기. 노후의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형편이 좋아도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과 대화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과의 대화 중 자꾸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좋은 뜻에서 조언을 건넸지만 결국 잔소리처럼 들려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알잖아. 또는 요즘 애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과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자식들은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단식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단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단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의 단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80대의 어르신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충고보다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통한 소통. 우리가 자식들과 대화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조언을 하려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식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와 같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식들은 그들이 가진 경험과 생각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화의 방식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만의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식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노후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법의 중요성.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의 말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도 부모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바꾸면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노후의 대화 기술은 자식과의 관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가끔 우리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서로 잘 이야기하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 뒤로는 얼굴도 안 보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틀렸어. 내가 해봐서 아느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며 결국 대화는 논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통하느냐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좋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4가지 대화 방법을 메모해두고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첫째, 경청하기.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공감하기.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는 인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비록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기. 내 경험이 소중하듯 상대방의 경험도 소중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도 참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 경험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며 상대방의 경험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넷째,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기. 그건 틀렸어 보다는 내 경험은 좀 더 낫어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표현을 조금만 부드럽게 바꾸면 대화가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따뜻한 대화법이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우리가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대화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노후에도 좋은 대화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존경을 받으며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소중한 인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때때로 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한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더 큰 희생을 했는지 가지고 불만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는 화려한 성공도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을 이해하고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밥 한 끼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하루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작은 배려, 따뜻한 한마디,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추억이 되고 결국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정을 나누는 것.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상호를 챙기며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지요. 이건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엮다 보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다가가고 배려해야 합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관심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든 친구든 가족이든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노후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끄럽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말을 전해보세요. 이렇게 한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와 자립적인 삶. 5번째로, 노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준비되어 주위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결국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이상적인 삶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들 역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준비와 안정된 노후 생활. 오늘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커지다 보니 부모님을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매달 용돈을 받다 보면 처음엔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연금이 있거나 적당한 저축을 해두셨다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더 자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문제가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 마음을 열어놓고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노년의 행복을 이제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 편안한 생활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은 노년에는 절대 아끼지 마시라.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이 없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철저한 경제적 준비. 그렇다면 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은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료비 대기 보험을 가입하시라. 노년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필요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고급 요양원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입니다. 무리한 투자와 금융 사기 조심. 하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한 투자나 쉽게 돈을 걸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상품이 좋다더라, 이거 한번 하면 10억을 걸 수 있다더라, 이런 말들을 귀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노인의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사기나 투자 실패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큰 돈을 한 번에 쉽게 걸려고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급하다고 아무거나 덥석 삼키지 말고 특히 노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신중하고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명한 경제적 자립. 노년에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위한 경제적 자립이란 내가 걸어들인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핵심은 내 삶을 내 힘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해보시라. 스스로 든든한 어른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며 나이를 사는 법. 여섯 번째는 인생을 즐기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를 갖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입하며 시간을 보내면 삶의 재미도 커지고 의미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만 머물며 특별한 활동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고 반복되는 생활이 지속되면 금방 지루함이 몰려오고 삶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활동으로 활기찬 노년 만들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야말로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지요. 요즘은 이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까운 취미 모임에 나가거나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어 SNS를 이용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면 노년에도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통한 삶의 즐거움.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의사들은 꾸준히 배우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어서 바이올린을 처음 배워 연주하는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가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쓰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즐길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80대의 부모님을 둔 50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일상을 궁금해하던 부모님이 각자 취미를 갖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오히려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갖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에도 취미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10대부터 8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거주 형태에 대한 짙은 고민. 7번째는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가진 거주 형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70대, 80대를 맞이하기 전에 나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요양원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가는 것이 두렵고 불편할 것 같아 피하고 싶어 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길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요양원에 가보시지 않다면 그 이후의 생활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게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거주 방법. 첫째,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들과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물론 사회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적절한 거리에서 왕래하며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나 지인과 함께 쉐어 하우스를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젊을 때 하숙집이나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을 노년에도 유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을 함께 들려 공동생활을 하거나 역할을 나눠서 서로 도움을 주며 생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 공동체 마을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마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곳에서는 기인의 집이 있지만 필요할 때 이웃과 교류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사나 식사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도 많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지내면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서로를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의 타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는 삶. 8번째는 노년에는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멋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나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며 여유를 가지는 것이며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삶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커지고 삶이 평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저 친구는 연금도 많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짜증이 늘어가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위와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30대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충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비교 대신 나만의 삶을 즐기기. 혹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미를 찾거나 혼자 유튜브 시청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퇴 이후에도 사람들을 만나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많은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소일거리를 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루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지금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결국 행복이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평온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현명한 태도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마음을 넓게 가지면 앞으로의 노년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